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바로 저의 10월 선물 매매 복귀 영상인데요. 제가 그동안 여러 이론들을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적용하면 된다라고 몇 가지 실전 사례들을 예시로 들어서 적용을 드렸지만 대부분이 아무래도 여러 기법들 중 하나의 기법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이론에 조금 더 치우쳐진 영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전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걸까?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실제로 매매했던 자리들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런 이론들이 어떻게 수익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어지는 게 맞는지를 보여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게끔 하고자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10월에는 크게 3번 정도 수익을 얻었는데요. 각 자리를 하나의 영상씩 나누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자리는 지난 10월 13일에서 14일경에 당시 미국 CPI가 발표되던 새벽에 진입과 익절을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였고요. 18,540불, 18,495불에 나눠서 진입을 했었고 익절은 19,354불에 익절을 했었습니다. 단순히 비트의 움직임으로만 보면 4.37% 상승을 한 이 구간을 먹었던 거고요. 제가 레버리지를 평균 3에서 4배 정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곱하기 3에서 4배 정도가 제 투입 시드 대비 수익률이었습니다. 물론 투입한 시드가 풀 시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비율로도 나눠보면 제 전체 시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덜 증가했겠지만 어쨌든 크게 익절할 수 있었던 구간이었고요. 자, 이 구간에서 진입했던 이유는 크게 5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어트 파동 카운팅, 두 번째가 피보나치 목표값, 세 번째가 매물대, 네 번째가 RSI 다이버전스였고요. 다섯 번째가 CPI였습니다. CPI를 제외하면 이러한 기법들은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진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각각의 기법 하나만 긍정적인 신호를 띄운 것이 아니라 이 4가지 근거가 모두 다 롱으로 진입하기에 좋은 시그널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확률의 중첩 관점에서 확률이 꽤 높은 자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엘리어트 파동 카운팅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실제 제가 매매에 사용했던 차트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카운팅을 해놨습니다. 크게 W, X, Y 이렇게 3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진 하락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15분봉으로 카운팅을 했었고 그 안에서 소파동 W 같은 경우에는 작게 W, X, Y 이렇게 3파동으로 이루어졌고 다음 X 파동은 이런 식으로 W, X, Y 이렇게 러닝 형태로 N자 형태로 나왔다. 그런데 이 중간 파동이 N자 형태로 이렇게 러닝 플랫이 형성이 된다면 진행되던 방향으로 더 많이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고점과 저점들을 이어보면 채널이 형성됐고요. 그 중간에 짜잘하게 이렇게 채널 하단에서 롱을 진입해서 상단에서 파는 이런 짜잘한 매매도 진행을 하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W, X, Y, X 파동이 끝났고 마지막 Y 파동이 남아있을 텐데 여기서 아마 많은 분들이 헷갈리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과연 마지막 Y 파동이 어디서 끝나는지. 그래서 실제로 카운팅을 해보다 보면 여기 이렇게 W, X, Y 하고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W고 X, Y가 남은 것인지 많이 헷갈리는데요. 이럴 때 한 가지 좀 팁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 파동이 러닝 플랫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짧게 끝나지 않을 확률이 더 높겠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또 단순히 파동의 길이 관점에서도 봤을 때 이 W 파동에서도 소파동 W가 이렇게 이 정도 길이였거든요. 그리고 Y도 이 정도 길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Y 파동에서도 소파동이 이렇게 짧게 나오기보다는 이 정도가 W고 X 뒤에 Y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겠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최종적으로 이 Y의 끝파동에서 성공적으로 15분봉 기준의 상승 다이버전스도 나와줬기 때문에 이때 끝났겠다라고 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끝난 게 아닐까 의심이 된다면 여기서 진입을 해도 됩니다. 그렇더라도 충분히 짧게 익절을 한다면 이만큼 익절을 먹을 수 있고요. 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나는 W, X, Y로 봤다 했어도 여기서 진입했어도 역시 단기 반등이라도 주기 때문에 충분히 익절을 할 수 있었고 손절을 하더라도 이 저점에 걸어둔다면 나중에 여길 뚫고 내려올 때 손절이 나왔겠죠. 그래서 거의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의심이 된다면 계속 트라이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저 역시 그랬었고요. 짧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이 끝점까지 나왔을 때 확실히 W, X, Y의 파동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한 가지 진입 근거였고요. 다음은 피보나치 목표값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카운팅을 W, X, Y로 했잖아요. 이 마지막 Y 파동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W가 나왔고 X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면 다음 Y 파동은 어디까지 갈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첫 번째 파동을 피보나치 1과 0으로 놓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가능한 목표값이 보통 1.236이나 1.382 또는 아예 1.618 또는 2에서 2.13인데요. 제가 진입한 부분은 약 1.618 구간에 있었죠. 실제로는 이 정도 구간을 몇 개 체크해 놓고 표시를 해 놓은 다음에 내려오는 파동까지 제대로 파동이 다 나왔는지 3개의 파동이 다 나왔는지 카운팅을 하면서 살펴보는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엔 1.618 이라는 주요 피보나치 구간에서 진입을 했었죠. 다음 근거는 과거 매물대인데요. 이 진입했던 구간이 과거에 여러 번 매물대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1시간봉으로 바꿔서 좀 더 과거를 살펴보면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구간에서 굉장히 여러 번 변곡점이 형성됐었죠. 그만큼 이 구간이 강력한 매물대라는 거고, 따라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다음에 이 구간에서 이 박스 구간에서 또 진입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확률의 중첩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다음은 RSI 다이버전스인데요. RSI 다이버전스는 높은 시간봉일수록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1시간봉이나 4시간봉일 때 더욱 강력하긴 하지만 이렇게 단기적인 움직임 같은 경우엔 15분봉도 꽤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요. 다시 15분봉으로 돌아와 보면 여기서 이렇게 차트의 가격의 저점은 낮아졌지만 RSI의 저점은 높아졌죠. 이렇게 방향이 반대로 갈 때 RSI 다이버전스가 생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락의 힘이 이만큼 약해졌으니까 상승 신호로 작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15분봉 다이버전스까지 형성이 된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었습니다. 마지막 근거가 이번에는 조금 특이하게 외부적인 변수까지 생각을 한 것인데요. 최근에 코인 투자를 하신 분들, 또 미국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당시에 이날 밤도 미국의 CPI가 발표되는 중요한 순간이었고요.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이 W 파동에 대해서 X 나오고 Y가 짧게 나올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이 위에서 이 지점에서 탈 수도 있었는데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좀 더 아래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구나, 확 찍고 개미들을 털고 올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더 아래까지 기다렸고 매수도 제 원래 예상보다는 조금 더 아래쪽에 걸어놨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 조금 더 내려가긴 했지만요.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이렇게 5가지나 근거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도전해 볼 만한 자리다 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새벽 초반 부분에 진입이 된 거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익절까지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고요. 익절은 여기서 한 번에 다 한 건 아니고 이렇게 올라올 때 분할로 익절을 했습니다. 비록 수익은 크게 거둘 수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복귀를 해보면서 아쉬웠던 점은 손절 라인이었는데요. 사실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항상 들어갈 때 손절을 미리 걸어두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손절을 걸어두지 않고 들어갔던 거, 그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만약에 걸었다면 이 이전에 매물대가 됐던 이러한 구간들 중에 제일 아랫부분, 이 부분을 걸어뒀다면 적절한 손절 라인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10월 14일에 선물 매매 기록 이렇게 한번 복귀해봤고요. 이런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써주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